예, 200등에서 전교 1등으로 간 썰, 그리고 그 이유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때 성적표입니다. 전체 450명 중에 내가 한 170에서 220등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200등. 보면은 등수가 이제 형편없죠. 고등학교로 환산을 하면은 4등급, 4점 몇 등급 정도의 내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랑 똑같은 그 심리, 문제, 고민들을 안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을 하고 그리고 수능에서 재수를 봤거든.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국수과가 100분위 100, 사회가 99, 영어가 98. 이건 거의 필요 없고. 그래서 이때 100분위가 한 0.03% 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었을까? 이때 이제 이 수능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 배치표를 어렵게 구했는데 제가 고대 법대를 들어갔거든요. 이게 한 360 초반이면 가는 대학이고 고려대가 이만큼 있습니다. 330점 중반부터. 서울대 법대는 나군에 있어서 없는데 이쯤이 서울대 법대인데 제 점수가 아예 여기 표시가 안 됐지. 그래서 나름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서울대 법대는 2차에서 내신이랑 면접을 강하게 반영하고 수능을 거의 반영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고대 법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일단 이제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공감을 하실 건데 내가 이런 생각 제일 많이 해봤어. 저 전교 1, 2등 하는 애 이길까? 이거 진짜 고민되지 않아? 야, 내가 쟤를 이길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보면 응용력이 형편없어. 내 응용력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암기력도 믿을 수가 없어. 나 암기를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공부량이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워도 어차피 완수를 못할 거다라는 심리. 이런 심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쯤에 이때 전교 2등이 처음 됐어요. 이게 대사건지 나한테. 그 다음에 6월달부터 전교 1등을 계속하고 그럼 고3 때 11월달 수능에서 누적 100분위 1%. 이때도 연고대는 갔거든. 이때는 인문계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체능이 다른 계열이 있어가지고 1%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연고대를 높은 대학교를 갔고. 근데 그래도 재수를 해서 내가 0.03%를 받았다. 이제 굵게 보면 이 사건들인데 사실 여기 사이에 소소한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께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중1, 이때가 첫 중간고사야. 이 첫 중간고사부터 뭔가 잘못됐어. 이때부터 점수가 개판이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사건이 없었더라도 개판인데 이때 첫 중간고사가 5월 6일인가 그랬는데 전날이 5월 5일 일요일인가 그랬어요. 육군사관학교 우리 동네거든. 열린음악회 한다고 우리 어머니랑 내 동생이 놀러 가는데 나랑 아버지랑 계셨어.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수배 상태였어. 우리 아버지가 그 부도를 크게 났거든. 내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내가 학원도 안 다니고 내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재수할 때 1월달 초에 엄마 아빠가 학원 안 다니면은 또 재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한 달도 안 다니고 한 2, 3주 정도 못 다니겠더라고. 이건 이제 장학금 받고 다니는 데 있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그러니까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랑 아버지랑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수배 상태야. 사업 망했다고 이제 막 사기를 이렇게 막 들어와요. 경찰이 와서 나랑 아버지 둘이 있을 때 아버지를 데려갔어.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간부터 어떻게 지나간지도 몰라. 그래놓고 항상 빌빌거리다가 중3까지 마친 거야. 중3 때 조금 성적이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소소한 사건 중에 하나가 중2 겨울방학 때인가? 한번 터져. 뭐냐면은 우리 형 사건인데 우리 형님이 나보다 7살이나 많아요. 열나 무서운 성격이야. 그래서 나한테 뭘 시켰냐면은 내가 공부를 허투루 하고 오니까 너 1시간에 무조건 5페이지 써. 안 하면 혼나. 그래서 무조건 쓰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 강제성이 생겼다 이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쓰는 공부가 좋더라고. 이때 맨날 뭘 했냐면은 4주를 계획을 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절대로 안 하고 시험 전날이나 많아봤자 3일 전에 공부를 끝냈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벼락치기야 무조건. 여러분도 그러지. 벼락치기로 점수를 맨날 냈다. 고1도 맨날 그렇게 지나가는데 고1 초반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 3, 4월 달에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집에서 쉬었거든. 집에서 하루에 3시간씩 암기를 했는데 영어 암기를 했어. 그래서 한 3단원 중에 1.5단원 정도를 랩 튀어나오듯이 제대로 외웠다. 이 사건이 있었어. 그때부터 영어가 그래도 원래는 영어 70 몇 점대였는데 90 몇 점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걸 거야.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교 2등으로 뛰었는가.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이 의문점들, 이 약점들, 고민들을 안고 여기까지 버틴 거거든. 근데 이제 되게 재미나.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재미난 점은 뭐냐면은 내가 저 첫 번째 고2 중간고사 때 전교 2등을 했을 때 엄청나게 충격이었어. 이게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로또 맞은 충격이야. 안 해봤죠 여러분? 대부분 안 느껴봤잖아. 나중에 전교 1등으로 계속 가는데. 로또 맞은 충격인데 중간고사 때 뭘 했느냐? 시험 10일 전부터 공부를 했어. 그런데도 우연히 전교 2등이 나온 거야.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이 중간고사에서 로또를 한번 맞은 다음부터는 4주를 꽉꽉 채워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야. 여기서 인과관계가 역전되지. 4주를 꽉꽉 채워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니까 전교 2등이 되더가 아니야. 전교 2등을 하니까 4주를 꽉꽉 채우는 거야. 충격적이지. 아까 한번 볼까? 고민 중에서 내가 계획
이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전날에나 공부하는 놈이 벼락치기 하는 놈이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로또 맞기 전까지.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야. 뭐냐? 선후관계가 먼저 로또를 한번 맞아야 된다. 그러고 나면 이 고민들이 다 해결된다. 충격적이지. 그런데 로또를 어떻게 맞을까? 분석을 해봤어. 나의 장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학생들이랑 내가 코치를 하면서 대입을 해보니까 내가 우연찮게도 장점들이 있었던 거야.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첫 번째가 학원을 안 다니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남아. 그래서 학교 수업은 충실히 들어, 나름. 학교 수업은 재미나게 들어. 근데 뭐 복습을 하나도 안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점수는 맨날 개판이었지만. 그 다음에 멘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었는데, 나는 멘탈이 막 강인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게 훌륭한 게 아니야. 뭐냐면은 난 내 실력이 족밥이라는 걸 인정했어. 왜냐, 너무 오랫동안 이랬기 때문에 내가 혹시 뭐 2등급이지 않을까 1등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난 족밥이고 쟤들 진짜 잘하는 거야 하면서 뭘 했냐면은 난 노력에 대한 신앙적 믿음이 있었어. 이거는 근데 주위 사람이 중요해. 우리 부모님이나 형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노력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님은 너는 대가리가 나빠서 이지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진짜 어디 감옥에다 보내야 돼, 내가 보기에. 노력에 대한 신앙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노력을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당연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재미난 습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습관이, 나는 집중이 될 때만 책상에 앉아. 집중이 안 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일어나서. 대부분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거든. 도서관이나 독서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억지로 앉아있는 적이 없고 무조건 일어나가. 그러니까 난 집중이 될 때만 공부를 한다라는 세팅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습관 두 번째가 우리 형이 만들어준 거, 무조건 쓰고 이해한다라는 거였어. 이걸 가지고 중1, 2, 3, 고1 그리고 고2 초반까지 보내고 나서 중간고사 열흘을 공부했는데, 그 열흘 공부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게 네 번째 하나의 요소인데, 나는 배우지 않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 뭐냐, 이런 컨셉을 했지. 선생님들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 열흘인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막 혼잣말로, 내가 막 내 동생이나 누구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우리 선생님 말투를 따라서 그걸 가르치는 방식으로 한 거야. 근데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를 훨씬 잘해. 그 스타일 자체가, 심리 자체가, 인지 세팅 자체가 가르치는 세팅이기 때문에 엄청난 효율이 생기는 거야. 학원 안 다니니까 학교 수업 재미나게 배우고, 말투로 가르치는 말투하고, 멘탈도 선량하지. 노력을 진짜 믿지. 습관이 집중할 때만 책상에 앉아있고 쓰는 공부를 계속한다. 딱 맞아 떨어진 거야. 보니까 이거 있으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로또를 맞았지. 그래서 전교 2등이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더라고. 4주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스템이 평소에는 학교 방과 후에 공부를 안 해. 근데 학교에서 반드시 이렇게 했어. 10분 쉬는 시간, 50분 강의 시간 있잖아. 10분 때 예습을 다 하고 50분 때 이해, 필기, 암기를 한 번 살짝 더 해주는 것까지 다 했어. 수학 같은 거 부족하면은 점심시간이나 아침 시간이잖아. 아침 시간에 막 예습을 해줘. 이 예습이란 건 뭐냐면, 선생님이 영어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해석을 질문했을 때 답할 수 있을 정도만, 단어랑 약간 구분 어려운 것만 확인해 주는 거지. 수학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계속 스피디하게 그거를 전개해 나가잖아, 칠판을. 그걸 쓰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얼마인지 계속 가늠해서 미리 공부를 그만큼만 딱 해놨어. 그래서 강의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 6주 전부터 5주 전 이 사이에는 영어 교과서만 암기를 하고, 제대로 암기는 안 되더라고. 그리고 4주 전부터 복격적으로 해서 평균 5에서 7회독을 한 다음에, 7회독 이상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니까 전교 1등이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고3 때까지 그렇게 보내고, 수능에서 1%. 이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사실 고3 때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3 3월 달에 평균 한 3.5등급 정도 나왔거든, 모의고사가. 이제부터 모의고사가 중요하잖아. 내가 4월 모의고사에서 평균 1등급이 나왔어. 그리고 거의 쭉 유지하다가 9월 달에 한 번 4등급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거지. 이것도 사건 중에 하나지. 3.5등급이 나왔을 때 미친듯이 공부를 했어. 특히 수학 위주로 하고, 수학은 개념 위주로, 개념이랑 기출 위주로 대량으로 하고. 근데 국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 한 5일 정도를 하루에 250문제를 딱 4시간 30분 한 번도 안 쉬고 해설까지 다 하는 걸 했어. 거의 미친듯이 했지. 내가 이게 피지컬이 부족한 관계다. 국어, 수학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마 국어, 수학, 영어는 1등 나왔던 것 같아. 탐구까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때 이제 내가 전교 1등이잖아, 항상. 4등급을 맞은 게 너무 통탄한 거야. 국어, 수학이 4등급이었어. 그래서 이 이후부터 내가 무슨 습관이 들었냐면, 재수 내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모의고사를 보잖아, 어디 가서. 모의고사 보기 전주에는 바로 직전 일주일간은, 7일간은 하루에 국어 2개 모의고사, 수학 2개 모의고사를 안 쉬고 해. 그러면 실수가 절대 안 나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일주일에 2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개니까 총 국어 14개, 수학 14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재수할 때 한 번은 이걸 안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은,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7시간이거든. 수학 모의고사 7개를 딱 연습한 적이 있어. 그만큼 이제 피지컬이 중요한 거야. 그래놓고 이렇게 쭉 갔지.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때쯤인가 언제 한번, 내가 국어가 맨날 1컷이었거든. 내가 국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수학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못하더라고. 이때 어느 하루를 깨달아서 100분위가 100이 된 거야. 국어 100분위가. 국어 1컷에서 국어 100분위 100으로 간 다음 인생이 다 다르지. 모든 공부가 되게 쉬워졌지. 요거를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많이 가르쳐드려요. 어쨌든 그래서 0.03%를 했습니다. 결론은 뭘까?
일단 여러분 이걸 잘 챙기세요. 이 4가지 요소 여러분 하세요. 학교 수업에다가 재미를 붙여. 멘탈은 내 실력을 족밥을 인정해. 하지만 노력을 신앙처럼 믿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 언제든. 습관은 집중할 때만 책상에서. 무조건 쓰고 공부를 한다. 배우지 않고 가르친다. 또 중요 사건이 하나 또 있다. 나 때는 이제 문과 수학이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수학이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었는데 뉴스에도 나와. 이과 수학은 범위가 약간 넓은 대신에 킬러가 적어. 이게 킬러가 더 많아. 진짜야. 이게 내가 수학은 진작부터 잘하기 시작했는데 언제쯤 내가 잘하게 됐냐면은 고2 때 내 친구 미대 가는 애가 수능에는 필요 없는데 고2 내신만 필요한 수학 있잖아. 그걸 나한테 딱 토요일날 3시간씩만 과외를 해달라는 거야. 3시간 하면 어떻게 전범위를 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고 막 이해를 해가지고 얘한테 과외를 시켜줬거든. 토요일 가서 3시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를 도서관에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다 쏴붙였어. 근데 내가 다 듣고 나니까 이 새끼가 이해가 안 된대.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해가 존나 잘 돼. 뭐라고 했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서 현호진 강의 누구 강의 이렇게 듣고 있는 게 공부가 아닌 거야. 이거를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려면 친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Q&A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면 절대 안 된다. 이거 4가지를 반드시 지켜. 그래 놓고 나면은 아까 맨 처음에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 이 문제들 있잖아.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여기에는 모든 자신감, 응용력, 암기력, 공부량, 계획, 완수력 등등의 모든 력은 있잖아. 내 실력이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같이 따라올라. 점수가 올라가면 이만큼의 암기력이랑 응용력이 생기고 공부량도 늘어나고 재미가 있고 의욕적이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겨. 수능 1% 맞았어? 수능 0.03% 받았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미리 겁을 낼 필요가 없어. 실력만 쌓으면 돼. 대신에 실력 쌓을 때 어떻게 알아? 아까 그 원칙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 원칙으로 로또를 만드는데 이 로또를 전교 2등이라는 거창한 거 필요 없이 어떤 한 과목에서 내가 모의를 혼자 쳐보니까 1등급이 나왔더라 이런 느낌으로 마치 바위를 쪼갤 때 정을 이렇게 쫙쫙 붙인 다음에 얘를 망치로 쳐가지고 쪼개잖아. 정을 꼽듯이 어떤 성과, 로또 같은 성과를 이뤄내기만 하면 돼. 이런 원칙들 4가지 원칙들이랑 로또를 만들어내는데 거창한 것 말고 모의 사탐 하나의 모의 1등급으로 정을 꽂듯이 해서 그래서 모든 자신감이랑 응용력 같은 것들을 단계적으로 확 상승을 시킨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을 하게 되겠다.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소리 하지 선생님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개소리 할 때마다 내가 그 개소리라고 헛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모두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미련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있었네.